자, 이제 재고자산의 원가의 추정. 자, 매출 총이익률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그 산식 정리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산식 2개, 암기 딱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하시는데, 자, 산식 정리를 일단 먼저 좀 해드리고, 자, 진행을 좀 해보죠. 자, 우리 먼저 매출 총이익률이다.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매출 총이익률. 요거는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이익률이잖아요, 이익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일단 이 산식의 의미를 아셔야죠.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어떤 이익률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산식을 변형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재고자산 원가의 추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이 이제 변형돼서 나오는지, 그리고 변형된 마지막 산식, 그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변형을 좀 해보면, 자,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죠. 그대로 써볼게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써볼게요. 산식 변형을 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산수 시간이죠. 매출액분의 매출액. 그럼 1이죠.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됐나요? 자, 이렇게 변형이 되죠? 자, 그 다음. 자, 따라서 매출 총 이익률은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따라서 요런 게 이제 나온다는 뜻이에요. 매출 총이익률 이꼴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 이 상태에서 매출 원가 이꼴 하고서 왔다리 갔다리 이항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매출 원가는 왔다리 갔다리 해보세요. 매출 총이익률 이꼴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 매출 원가로 딱 묶어내라는 뜻이에요.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산수 시간이죠. 자, 해보시면은 매출 원가는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요렇게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매출 원가 이꼴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이 만약 A다 이렇게 하면은 매출 원가는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A 해서 바로 매출액만 알고 있다. 매출액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의 이제 평균적인 경험상 우리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야. 경험치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통상적으로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이렇게 경험상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우리 회사는 20%야. 근데 이번에 매출액이 얼마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매출 원가의 추정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재고자산 원가의 추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례에서 볼 거고, 자, 도출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요 산식이 어떻게 된다? 암기하셔야 돼요. 매출 원가 이꼴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접근합니다. 이걸 또 처음부터 쭉 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매출 원가 구해보자 이렇게 하면 시간 다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되고 암기가 최종적으로는 돼야 된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원가 가산 이익률이라는 개념.
자, 원가가산 이익률은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 매출 원가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다르죠?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원가가산 이익률이다. 마치 똑같이 뭐 원가 이익률 개념인데 매출 원가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똑같이.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 매출액이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분모, 이제 매출 원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자,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우리의 이제 결론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 우리 도출이 되는 게 뭐냐면, 원가가산 이익률은 매출 원가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예요. 자, 요 상태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해서 이러한 산식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왔다리 갔다리 또 해보세요. 자, 매출 원가니까 분모니까 곱해지면 이제 매출 원가 곱하기 원가가산 이익률 되겠죠? 여기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액 놔두고서 매출 원가를 또 이항시키면 이렇게 돼서 매출 원가 플러스 매출 원가 곱하기 원가가산 이익률은 매출액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원가가산 이익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매출 원가가 있겠죠? 그 매출 원가의 이 이익률만큼 원가의 몇 퍼센트를 마진으로 잡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가의 몇 퍼센트를 마진으로 잡아서 그 원가의 가산해서 매출액을 설정을 하겠다. 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자, 똑같이 얘처럼 요 산식에서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로 이꼴 해가지고 또 왔다리 갔다리 또 묶어내면은 자, 매출 원가란 그리고 매출액 곱하기 자, 요렇게 정리가 또 됩니다. 자, 매출원가 공통이기 때문에 묶어내면은 매출원가 곱하기 1 플러스 원가가산 이익률 이렇게 되죠? 그 1 플러스 원가가산 이익률이 이렇게 이항되면 1 플러스 원가가산 이익률 분의 매출액하고 이렇게 정리가 딱 끝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요게 바로 우리의 결론이다 이런 뜻이에요. 산식 도출 자체는 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되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챙겨야 될 게 뭐다? 매출 총 이익률이 주어졌을 때 회사의 매출 총 이익률은 20%다 이렇게 했을 때 매출액이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매출 원가 추정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매출 원가는 예를 들어 20% 하겠습니다. 매출액 곱하기 1-20% 금방 나와요. 매출 원가의 추정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이번에는 매출 총 이익률이 주어진 게 아니라 원가 가산 이익률이 20%다라고 주어지면 그리고 매출액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산식을 암기하시면 빠르잖아요. 1 플러스 20% 분의 매출액 때리면은 매출 원가가 도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 재고자산 원가의 추정, 매출 총 이익률법, 장황하게, 뭐 산식 설명은 제가 거의 다 해놨지만은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바로 두 개. 게임 끝났어요, 이건. 됐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보면 이제 극명해지는데,
가볍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회사에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창고 안에 기말 재고죠? 기말 상품이 쫙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제 어떤 그 기록 자체를 매출 원가를 기록할 때 매출 될 때마다 이제 매출 원가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실사법이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초 금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단계 매입된 게 있겠죠. 매입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나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야, 그럼 기말 상품 이게 다 없어진 게 화재로 손실을 입은 금액이 얘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기초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다. 매입된 것도 알고 있다. 매출액 기록도 했다. 하지만 매출 원가 기록은 그 즉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뭔지 모른다. 이게 되겠죠? 지금 매출액도 알고 있고 기초 매입액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창고에 이 불타서 사라져버린 이 기말 상품의 원가, 즉 화재로 인한 손실액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라고 추정을 할 때 바로 실무적으로 이 매출 총이익률법을 이용하더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자, 기초 플러스 매입에다가 마이너스 기말하면은 매출 원가 나오는 것처럼 매출 원가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산식에 의해서 야, 매출액이 이만큼이었어. 우리 회사의 경험상 매출 총이익률이 20%야. 이렇게 해버리면 불타기 직전까지의 매출액이 있을 거죠. 매출 총이익의 경험치가 있을 거고 때려버리면은 매출 원가의 추정치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추정치입니다. 이 산식에 의해서 저 매출 원가의 추정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기초 알고 있고 매입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될 때마다 매출 원가를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몰라요. 추정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산정해서 차감해 주면은 이 금액이 뭐다? 바로 화재로 인한 기말 상품의 손실액이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으로 인정된 방법은 아니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추정이잖아. 이런 건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실무상 어떤 이렇게 화재로 손실이 됐다든가 또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이런 걸 추정치로서 어떤 대략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있다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으로 우리 계산형 문제 나와요.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일반 기업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시험하고 상관없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실적 나옵니다. 자, 인정된 방법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을 사용하여 재고자산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천재, 지변,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재고 손실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식은 말씀드렸던 것들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분의 매출 총이익률, 즉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원가가산 이익률은 매출 원가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그거는 매출 원가 플러스 매출 원가 곱하기 원가가산 이익률. 그거는 매출액이다. 요 산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딱딱딱 정리를 해보니까 산식 적용에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률 A가 주어졌다. 이게 A라고 해보세요. 매출 총이익률이 20%니 뭐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이꼴 매출액 곱하기 1-A 하고서 바로 매출 원가 추정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시험에서 원가가산 이익률 B가 주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막바로 여기 나오죠. 매출 원가는 1 플러스 B분의 매출액 때려서 바로 매출 원가의 추정치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계산 절차를 보면은 예를 들어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똑같이 매출 원가 추정해 주세요. 매출 원가 이꼴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에서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럼 이제 기말재고 추정치가 또 나온다는 뜻이 어떻게? 요렇게.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 이제 아는 금액들입니다. 해서 기말재고의 추정치가 나올 거고 그 기말 금액이 뭐다? 화재로 손실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자, 문제에서 화재 손실액을 구하십시오 해놓고 좀 속된 말로 하면 홀라당 다 타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화재 손실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된 기말재고 금액이 전부 화재 손실액이죠.
하지만 문제에서 파손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파손품의 어떤 평가액이 있다. 자, 불타긴 불탔는데 팔면은 이 불탄 걸 갖다 팔면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처분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화재로 손실이 되긴 됐는데 그나마 화재를 면한 거. 화재를 면한 상품이 있다. 또는 화재가 나가지고 일부 뭐 그을리고 해가지고 좀 상품이 좀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외부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팔았더니 돈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재 손실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이렇게 구한 기말재고 전체에서 화재를 면한 요 부분은 빼고 나머지죠. 나머지가 화재 손실액이다. 이렇게 답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홀라당 다 타버렸다. 아무 쓸모도 없다. 파손품의 어떤 처분 가치, 평가 가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버리면 기말재고 자체가 전부가 화재 손실액이 되겠지만은 일부 화재를 면한 게 있다. 또는 일부 뭐 화재가 나긴 했지만 팔면은 돈이 들어온다. 처분 가치가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가 화재 손실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사례에 천재지변 재고자산 손실액 계산이다 해서 요거 하나 이 산식에 적용해서 이제 딱 풀어보면 이제 게임 끝나죠. 자, 사례 보겠습니다. 주 피박은 전자제품 유통을 주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2000X1년 9월 20일 태풍으로 인하여 상품을 보관 중인 창고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재해로 인하여 보유 중인 모든 전자제품이 피해를 입었으며 동 전자제품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 가치가 22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긴 입었어요. 홀라당에 다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일부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팔았더니 돈이 처분 가치가 22만 원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최종적인 기말재고 추정액 총 손실액이죠. 이걸 구한 다음에 처분 가치만큼은 뺀 나머지가 바로 손실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손실액이다. 됐죠? 빼주는 걸 잊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기말재고 다 구했다. 아, 기말재고 전체 손실액이야. 끝. 손 털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재를 면한 어떤 상품이 있다든가 어떤 이렇게 지금처럼 팔아서 처분 가치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가 손실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피해일 현재 일본으로부터 목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 중인 상품 27만 원이 있다. 자, 도착지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도착해야 낼 거죠. 이건 매입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경 쓸 게 없다는 뜻이에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주 피박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매출 총 이익률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건 회사의 경험상 그래요.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수불 상황, 판매, 원가 대비 이렇게 해보니까 경험상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 되더라. 이렇게 경험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수업용 문제에서는 이게 딱 주어집니다. 35%라고 할 경우에 주 피박이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액을 추정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계정 과목 잔액의 상품을 보시면 기초 금액이 나와 있죠. 1월 1일 시점에 15만 원이고 그다음 9월 22일 바로 태풍이 온 시점이에요. 이때는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X1년 1월 1일부터 X1년 9월 22일 태풍 올 때까지 발생한 거래를 보면은 매출액이 863만 원 이제 기록돼 있고 장부에. 그러니까 매출 원가 기록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기말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다음 매입액이 이제 698만 원이 이제 단기 매입액이 9월 22일까지 거기 딱 잡혀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기말 재고를 추정할 수 있더라는 뜻입니다. 자, 맨 먼저 절차는 뭡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요. 매출 원가 추정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매출 원가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추정치. 9월 22일 태풍 시점까지.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자, 매출액이 863만 원. 자, 거기다가 곱하기. 바로 들어갑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이걸 쭉 해가지고 이걸 도출해가지고 적용합니까? 이걸 딱 두 개만 딱 암기하면 끝난다는 뜻이죠. 자,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35%. 딱 때려버리면 바로 매출 원가 추정액이 609,500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더라 하는 얘기. 자, 우리가 할 일. 자, 따라서 기초재고가 15만 원이었죠. 15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698만 원.
거기다가 마이너스 매출 원가 추정액 560만 9,500원 차감해주면은 바로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기말재고다. 라는 뜻이에요. 추정되는 기말재고. 창고에 이만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기말재고 추정액이 152만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액이 계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창고에 이제 이만큼이 있었다는 겁니다. 태풍으로 사라졌대요. 이게 손실액이죠. 손실액. 손실액. 하지만 주의하실 게 뭐다? 주의하실 게 뭐다? 기말재고 전체가 손실액이 아니라 처분 가치가 22만 원 있다고 했기 때문에 152만 500원에서 기말재고죠. 처분 가치 22만 원은 차감해 줘야 된다. 이걸 잊지 마셔라는 얘기예요. 이걸 잊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엉뚱한 답이 나와요. 최종적인 손실액, 태풍 피해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130만 500원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도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매출 총이익률법으로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지만은 실무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는 뜻이에요. 추정액을 갖다가. 야, 경영자가 야, 그럼 이번에 태풍 피해로 우리 저기 창고에 있는 거 얼마나 날아간 거야? 그럼 실무자들이 대충이라도 어떻게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고, 산식 2개 암기하셔가지고 눈썹이 휘날리게 정말 스피디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재고자산 원가의 추정, 매출 총이익률법.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